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거리가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민 MC와 유명 연예인들마저 처참하게 물려버렸습니다. 대체 가로수길의 어떤 추악한 비밀이 이 거대한 상권의 목줄을 재고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가로수길 공실사태의 소름 돋는 실체와 잔혹한 민낯을 지금 장사가 머니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행님, 여기서 나오자마자 느낌이 좀 오네요. 네. 가로수길 진입하기도 전인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현재 가로수길을 보면 공실률이 한 40% 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 핵심적인 상권으로 해도 공실률이 최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집 중에 4집이 지금 공실인데요. 신사역 전체 이제 공실률이 16% 정도 되니까 그것만 봐도 가로수길은 공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예전에 강호동 씨가 구매한 건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강호동 씨가 2018년 6월 141억에 매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24년에 11월에 166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한 25억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취득세, 대출 이자, 양도세 등을 합산하면 본전 아니면 약간 손실 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건물을 노홍철 씨가 또 샀다고 들었어요. 예. 강호동 MC몽도 물린 건물을 왜 사는 건지, 네. 그 노홍철 씨는 뭘 믿고 사시는지. 노홍철 씨가 25년 4월 152억에 매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신사동 가지고 있는 건물을 공동담보로 해서 한 150억 정도로 매출을 받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공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팝업을 하시려고 이제 매수하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공실을 걱정할 때 노홍철 씨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매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기 저 건물 보세요.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임대가 다 붙어 있는데 메인 월세 1층이 얼마 정도 하나요? 대략 한 7천만 원에서 7천? 1억 정도 됩니다. 와, 진짜 비싸네. 네. 지금 걸으면서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군데마다 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상권이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떠나가게 된 건가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대략 한 7천에서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결정할 때 보통 이제 월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매출이 한 4억에서 7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와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공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수길이 원래 은행나무가 풍성해서 되게 보기 좋았던 곳인데 네. 나무들이 되게 엉성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건가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네. 은행나무로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을 딸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의 상가 소유주분들 또는 임차인분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가지를 좀 잘라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로수길에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사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던 가게들이 가기 싫었는데 이제 임대인분들이 쫓아내서 이제 나가게 된 경우들도 많나요? 그래서 애플스토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임대료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건물주분들은 월세를 계속 높이기를 원하시고 임차인분들은 이제 그걸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쫓겨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비어 있으면 건물주들은 이제 임대를 조금 낮춰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요. 네네. 대략적으로 만약 이 건물이 100억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네네. 수익률 3%를 계산해 보면 연 월세가 대략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월 단위로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3천만 원을 임대료를 걷고 들어올 분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가로수길 상권에서 살아남는 업종이나 뭐 가게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버티기 좀 힘들고요. 네. 대부분 대기업 플래그샵이라든지 아니면 K뷰티로 보이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또는 노홍소시처럼 이렇게 팝업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애플스토어가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상권이 오히려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018년 1월에 애플이 이제 가로수길에다 첫 플래그샵을 냈거든요. 20년 장기 예약을 했어요. 당시에 600원 선납하게 됐거든요. 600원으로 치면 연 임대료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월로 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계약을 할 때 당시 임대료가 대략 1억에서 1억 3천만 원 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한 2배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같이 애플처럼 받고 싶어가지고 임대료를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매장들이 버티지 못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다른 곳을 이전해서 지금처럼 공실이 많아지고 가로수길 상권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스토어는 잘 되고 있나요? 뭐 그래도 애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운영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 건물이 자라 창업주가 샀다가 판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자라 창업주가 부동산으로 엄청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도 여기서 손해를 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자라 창업주는 아마시오 오르테가라는 분인데요. 네. 부동산 투자자로 수십조 원을 번 부동산의 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325억에 매입해 2023년에 300억에 매각을 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한 25억 정도 이제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출 이자나 취득세, 보유세 등을 합산하면 한 7, 80억 정도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손절할 정도로 가로수길 전망이 조금 어둡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익님 눈에 이 건물 가격이 지금 어때 보이세요? 300억 정도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300억을 대략 한 3% 정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연 9억 정도 임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월로 치면 7,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공실인데 7,500만 원의 임차인을 넣을 수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네. 메인 도로 한 블럭 차인데 여기는 음악도 나오고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쪽에 사장님들이 많은 건가요? 여기가 이제 가로수길 안쪽이라 해서 네네. 세로수길이라고 부르거든요. 좌우로 길게 뻗어 있어서 세로수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면서 네. 거기 버티던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로수길을 형성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던데 예. 저기가 그 유명한 가게인가요? 외국인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기가 바로 템버린지 매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 보면 이 블랙핑크 제니 사진이 걸려있을 정도로 포토 스팟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유명한 곳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MZ들과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NS 바이럴이 나오면서 더 유명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세로스케일도 지금 뜨고 있으면 네. 결국 임대료가 오르고 가로수길처럼 똑같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로수길의 임대료 때문에 세로수길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성수동처럼 세로수길도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좀 가로수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성수동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끝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공실률이 40%를 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공실이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가장 강남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게다가 SNS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MZ들과 외국인 관광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해결하게 되면 상권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것도 가로수길 상권에 영향이 있는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조금 이제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종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로 이제 대형 플래그샵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예전에는 건물주가 보통 네. 뭐 간물주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네네네. 요즘에는 간물주보다는 이제 건물주도 이렇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야지만 건물주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렌트프리 같은 적당한 방식으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협조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로수길의 처참한 공실 현장을 보며 느낀 점은 결국 상생입니다. 건물주가 과거에 군림하던 마인드를 버리고 임차인이 성공해야 내 건물도 산다는 서비스업 마인드로 적절한 임대료나 렌트프리 같은 상생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이 죽어가는 상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었던 가로수길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를 바라며 저희 장사가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